네, 울주 마음건강TV 마인드닥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지영입니다. 오늘은 영천 마야병원의 김창수 원장님 모시고요.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난번에 저희 마인드닥터에 출연하셔서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원장님과 한번 나눠볼 텐데 네. 혹시 원장님께는 자녀분들이 계신지 네. 독립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. 일단 자녀가 셋인데요. 와, 셋 다 결혼을 해서 이제 네. 가정을 이루었어요. 삼남매를 키우셨고, 그렇죠. 네. 자녀분들이 다 출가를 하셨고 네.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이 우리 자녀분들이 결혼 생활이나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삼남매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좀 마음이 뭔가 좀 허전하시거나 뭔가 외롭다거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? 제 어떠세요? 경우에는 네. 정말 시원하고 좋았는데요. 시원하고 좋으셨어요? 아마도 우리 내 아내는 네. 아마 좀 허전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우리 아내는 주로 자녀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에 집중했던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고 나서 좀 허전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. 네, 손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기셨네요. 이 아기를 봐주러 가게 된 거예요. 요즘 굉장히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죠. 네, 허전함을 좀 느끼셨지만 또 손주들이 생기면서 다시 네. 또 활기를 띠는 일상을 네. 찾고 계신 거네요.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, 원장님? 네, 맞아요.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면 마지막 자녀가 뭐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네. 하든지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 부모가 느끼는 네. 상실감이나 네.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. 되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죠. 보통은 그러면 연령대가 네.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되게 볼까요? 40대, 5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요. 네. 아이가 대학을 갈 무렵 네. 혹은 취업을 할 무렵, 그렇네요. 결혼을 할 무렵, 이때 네. 떠나갈 때 보통 있는 연령대가 연령대가 네. 40대 후반, 50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특히 직업이 없이 네. 가사에만 집중했던, 특히 자녀들에게 이게 집중했던 네. 부모들한테서 네.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 성별로 따졌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이 느낀다. 네, 뭐 여성이 그렇게. 월등히 많고요. 남자가 만약에 육아를 하고 가정 일을 했다면 네. 남자도 느낄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그 아까 뭐 우울감을 느끼고 일종의 우울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구체적인 증상들이 그러면 네.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요? 가장 많은 것은요, 이게 우울감이 좀 지속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울하고요.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한 상실감, 네. 자기 가치가 없어지니까요. 그래서 절망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요. 네. 이로 인해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, 그래서 네.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, 네. 네, 불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오.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, 이 허전함이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. 음주나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좀 조심해야 합니다. 일상생활에 여러 큰 어려움들이 생기는 어떤 증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네. 혹시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을까 살짝 지금 걱정은 돼요.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극복을 그러면은 할 수 있을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네. 방법이 있을까요?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네. 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연락을 하거나 네.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, 네. 요 시기에 부모 자녀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네.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든 가벼운 얘기들입니다. 네. 뭐 어릴 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양육을 네. 했지만 맞아요. 이 시기에는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건 감정적 소통이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문제는 이렇습니다.
이 보통 어떤 엄마가 잘 걸리냐면 아이한테 올인하고 네. 모든 걸 다 했던 엄마들은 잘 걸리니까 네.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엄마하고 제발 좀 떨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. 멀리 떨어졌을 때 이제 해방감 느끼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제 엄마로부터 드디어 벗어났습니다. 엄마하고 소통하고 싶겠습니까? 약간 좀 그러니까요. 네. 엄마는 어때요? 아이를 보냈으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내 연락하고 소통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. 빈도를 본다면 이제 만약에 떨어져 음. 있으면 뭐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안부 전화처럼 해드리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? 뭐 제 경우에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매일 네. 점심시간 전에 전화를 드리거든요. 와, 그냥 효자시네요. 뭐 다른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. 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전화예요. 연세가 이제 90이 그렇죠. 됐으니까. 우리 어머니는 이 전화기를 쓸 일이 없는데 네. 우리 아들 전화 받으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아, 남들이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. 그냥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습관적으로 하니까. 그렇죠. 아이도 네. 그 나머지 시간은 엄마 간섭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맞습니다. 자유롭게 놀 수 있잖아요. 이렇게 좀 하는 게 좋고요. 네. 또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충고나 이렇게 하면 네. 어떻게 받아들이냐. 또 잔소리 하나? 내가 성인이 됐는데도 우리 엄마는 내가 아직도 아인 줄 잔소리 아나? 하나? 네. 이렇게 이제 답할 경우가 많아요. 이런 말 네. 하면 안 돼요. 맞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엄마 고마워요. 라고 말하고 네. 결정은 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. 잔소리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그렇죠.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네. 같아요. 네. 두 번째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. 이때 남편의 역할이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해요.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. 부부 관계, 부부 사이가 중요하다. 좋으면 네. 이제 아이들 잘 갔다. 네.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. 이게 네. 되는데 야. 좀 더 이제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네. 산책도 같이 하고 네. 여행도 같이 하고 저는 맨날 이제 저녁에 네. 대구의 신천 옆에 사는데 네.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마누라 손잡고 신천을 산책하는 야, 이 손도 이제 꼭 스케줄. 잡고 산책을 하시는 거세요? 네, 뭐 우리 딸 며느리 뭐 다 손잡고 다녀가지고 우리도 좀 네. 배웠습니다. 저도 두 아이의 어엿한 엄마로 제 역할을 그렇지.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막 엄마 역할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아유 아직도 내 손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또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. 것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네, 같았어요. 그걸 뺐으면 안 돼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김치 담아줄까 할 때 네. 엄마 됐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. 상처를 입었어요. 엄청 성의하시죠.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. 어머니 힘드신데 해주면 고맙지요 이렇게 말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제가 그러거든요. 저희 그렇지. 시어머님이 반찬, 김치 이렇게 다 챙겨주실 때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. 저희가 솔직히 그래. 이렇게 젊은 이 엄마들이 어떻게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몇 끼니마다 세 반찬을 해서 먹어요. 근데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. 근데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실 그렇죠. 수 있으니까 예. 그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. 네. 이거는 저희 같은 이 자녀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죠. 우리의 부모님들께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네,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네. 대신에 용돈을 묵묵히 드리고. 맞아요. 네. 그렇죠.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. 뭐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하고 네, 또 이제 네. 그래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증상이 더 악화되고 네, 네. 심해지고 또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나 아니면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정도이실지 어떨지 궁금해요. 본인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전에는 아이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또 힘들대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아이러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내가 아이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그거 좋은데요.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. 네. 뭘 배우는 거, 네. 취미생활 또는 자원봉사 네. 아니면 내가 취업활동도 할 수 있고 네. 다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면 여러 사람과 다시 만나니까 네.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이가 가버리면
엄마의 생활이 완전히 불규칙해져 버리거든요. 네. 아이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뭐 도시락 챙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네.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네. 이제 불규칙해진단 말이죠.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네. 햇볕도 보고 이러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가 좋다.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네. 상담을 좀 받아야 되고 상담만으로 대부분 되는데 네.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네. 어떤 경우냐 하면요.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린다든지 그러실 수 또는 있죠. 남편이 뭐 실직을 해서 맞아요. 어렵다든지 맞아요.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든지 네. 아니면 혼자서 그 외로움을 오롯이 오롯이 감당하셔야된다든지. 혼자서 해야 된다든지 네. 아니면 기존에 이제 불면증이나 뭐 음. 다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네.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상담도 받고 네.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네. 네. 그러시겠네요. 네. 빈둥지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네. 전해 주실까요? 무엇보다도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네. 이런 건 없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우리가 너무 자녀 위주의 삶에서 부부 중심의 삶으로 조금 옮길 필요가 있다. 예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들은 독립해서 가니까요. 네.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시간이 나이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이 네. 길어졌거든요. 네.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면 이런 외로움이나 네. 뭐 우울이나 이런 걸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. 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원장님 그러면 자녀들이 독립할 때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. 그 미리 이전부터 해야죠. 아이를 네. 양육하면서 그렇죠. 어릴 네. 때부터 그런 이제 노년의 생활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준비를 놓는 게 해야죠. 훨씬 좋겠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내가 뭘 할 건지 미리 다 계획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그냥 네. 은퇴후에 뭐 경제적인 그렇죠.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 꼭 음.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은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을 하는 건 매우 정상적이고 또 행복한 일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겪게 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다만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.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.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.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.